혁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그거는 엄청난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AI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라는 게 우리 전기나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될 거다. 모든 디바이스에 물과 공기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 오는 거죠. 노동의 종말 시대가. 그러면 앞으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나? 네, 잘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샘 알트먼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소득.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 오는 거죠. 노동의 종말 시대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종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동의 시간을 확 줄여야겠죠. 옛날보다. 우리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잖아요. 14시간, 17시간씩 일하고, 그것도 일손 부족해서 막 어린애들 아동노동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일을 줄이고, 우리도 우리 어릴 때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그랬잖아요. 일하고. 내가 토요일 줄이고 주 5일째 하고, 이제 주 4일째가 고민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는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약간의 워커홀릭이 있어가지고 네네. 일을 안 하면, 계속 놀기만 하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다수들의 대중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중에 스페시픽한 아주 그 어떤 그 고급 지식 노동자들은 더 빡세질 거예요. 네. 왜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니까. 참 이 부분도 따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노동의 종말. AI라는 게 중요한 이제 상수가 됐다. 변수도 아니에요. 이제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 흐름에서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됐다고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AI나 이제 HBM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기존에 이제 전문가군이라는 분들이 저거는 빛 기준으로 뭐 3%밖에 안 되고 4%밖에 안 되고 의미 없어요. 그리고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요. 여러분 앞에 갖다 놨어요. 음식 하나 갖다 놨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현미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균 덩어리라서 못 먹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막 그렇게 기존의 관성대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저는 AI라는 게 우리 전기나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될 거다. 모든 디바이스에. 물과 공기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고의 속도보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엘빈 토폴로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무용 지식, obsolet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식.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새로운 변화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지금 AI를 보는 관점은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사이클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AI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빠르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전공적만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AI 반도체 사이클 못 본 거죠. 네. 우리 여러분들은 더 앞을도 내다보시고 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셔서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투자 채널에서 뭔가 이게 인문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 인문학을 모르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그런 인문학적인 고찰이 굉장히 깊으세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반도체 외에 혹시 뭐 내년을 봤을 때 유난히 얘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산업이나 뭐 종목이 있었는지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CP&D 네 가지 어떤 요소를 기반으로 보고 여기 AI라는 상수를 더해야 되는 거거든요. C는 이제 콘텐츠고, P는 플랫폼이고, N은 네트워크고, D는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는 기술을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AI라는 상수가 더해졌어요. 그 AI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도 AI에 맞게 바뀌는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IP만 살아남는 그 중심으로 콘텐츠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AI에 맞는 플랫폼이 떠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초저지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저지연, 그리고 통신 장비에 AI 반도체가 탑재되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고 가장 큰 변화는 디바이스죠. 네. 디바이스 쪽에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AI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우리 이야기는 뭐 엣지 컴퓨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간 컴퓨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하고 가장 잘 맞는 공간 컴퓨팅은 가상 공간은 메타버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은 저는 자동차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놓고 있으면 모든 게 전자장치고 여기에 공간 컴퓨팅이 구현되는 거죠. 그런 것들 변화를 잘 파야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딱 처음으로 공개할 때 메인 키워드로 내걸었던 게 공간 컴퓨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딱 비전 프로가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가장 잘 적합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뭐 XR 같은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일 수도 있고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 UAM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전부 AI 고성능 반도체들이 들어가야 돼요. 초연결로 통신이 돼야 되고요. 그게 6G는 왜 3D로 통신이 돼야 되냐면 기지국하고 디바이스하고 위성하고 3자 통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위성하고 위성끼리 또 통신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여기서 많은 통신의 어떤 그게 복잡해지겠어요. 약간 여기 말이 새는데 MS가 이번에 그 자체 설계 칩 공개했잖아요. 마이아 100이라는 AI 가속기하고 그리고 그 코발트라는 CPU, 암코텍스 기반으로 칩 공개했고 특징적인 게 아니라 DPU라는 걸 또 공개했어요. 네트워크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시그널만. 그만큼 네트워크 시그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별도 프로세서가 필요해요. 그럼 그 옆에는 또 굉장히 빠른 메모리가 붙어야겠죠. 확실히 반도체 수요처는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뭐 끝난 건 절대 이제 시작일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반도체가 물론 그러니까 AI라는 게 너무 지금 가속화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되게 빠르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AI의 활용처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더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반영이 돼버리면 한번 뭐 꺾일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서 계속 내려갈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정고점을 뚫는 또 더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반도체라는 게 예전에는 산업의 쌀이다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산업의 총알, 산업의 미사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가 반도체예요. 그리고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또 먹어야 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병참 조달이에요. 조달. 병참. 약간 이것도 말이 새는데 오늘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한 김에 말씀드리면 한고조 유방이 한 나라 세울 때 정말 열심히 싸운 장군들 있잖아요. 근데 1등 그 공신 중에 한 명이 소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쟁에 나와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등 공신이에요. 왜냐면 유방이 나가서 허군나 항우한테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군량미 조달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든 게 소하라는 재상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럼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무기가 좋아야 되고요. 잘 싸워야 되겠고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무기는 반도체고 그 잘 먹을 수 있는 에너지, 디바이스의 에너지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요즘 투자자들이 너무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이렇게 변제되는 이걸 약간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는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렇죠. AI 반도체가 모든 부분에서 온 디바이스로 채택이 되면 이걸 다 유선으로 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굉장히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선반영돼서 프라이싱 돼 있는 거랑 이제 그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반도체가 저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인 거고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막 욕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 자체가 완전 대세상승적이었으면 네. 시장에 돈이 많았으면 아마 같이 계속 갔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쏠리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이쪽으로 쏠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투자하면 되지 않나? 뭐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투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내가 투자를 하면서 세상에 좀 이롭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죠? 물론 그게 뭔가 두 개를 매칭시키기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나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건전하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수익도 내고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막 남을 비방하고 까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돈을 번다고 한들 그게 떳떳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AI가 CPND에 계속 접목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느껴지는데 그렇죠. 우선은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디바이스에 그 AI가 탑재되는 흐름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봤을 때는 확실히 컨텐츠에 있어서도 AI 접목으로 산업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또 생각을 해본 게 뭐 게임 산업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IP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하죠. 네. 남들하고 다른 독특한 뭔가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IP가 없으면 이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말씀해 주셨던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세상도 AI로 인해서 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로봇은 또 AI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영역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시던 중간에 이제는 또 이 통신망 자체가 계속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또 인공위성망, 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참 이 AI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를 할 만한 영역이 굉장히 또 다양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혁명이란 말이 잘 안 붙어요 원래.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라고 붙었잖아요. 인터넷 혁명이라고 붙었잖아요. 그 혁명이라고 붙을 정도에 우리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그거는 엄청난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는 또 4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뭐냐? 초연결 초지능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거 핵심 매개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AI 혁명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결국 AI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죠. 네.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때는 AI가 아주 뒤에 발전이 될 줄 알았는데 AI가 그 CPND 중에서 이게 다 되고 나서 AI가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AI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챗GPT가 세상을 올 한 해 엄청나게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AI 혁명의 진행은 1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근데 지금 몇 년 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네. 벌써 지금 AI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AI 전문가들도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심지어 스타트업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심지어 그 스타트업을 또 막 인수하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를 얼마나 아느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그렇죠. 관점을 떠나서. 맞아요. 투자도 하면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직접적인 투자에는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뭐 사? 일 거겠지만, 그러겠죠. 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지 자기의 관점이 생기고 그거를 어떤 걸 들었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제레미 리프킨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대다수가 아니라 0.1% 2단화가 바꾼다고 했거든요. 0.1%의 2단화와 그 2단화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유기물이라고 했어요. 잉여. 잉여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레미 리프킨의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통찰력 있는 인간들은 기회를 잡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세상 좋아졌다. 야, 세상 빨리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또 생각이 깊어지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대표님과 또 저로서도 이 AI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 채널에서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한 인사이트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저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또 다양한 얘기들 사실 대본에 없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네. 우리 항상 잡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고 그래서 더 새로운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런 것들을 또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좋아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